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논문 관련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가 논문을 계속 찾아서 읽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랬을 때 논문을 언제까지 찾아서 읽어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우리 그런 질문 가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논문을 언제까지 찾아야 하나, 언제까지 읽어야 하나, 이런 질문들 다들 가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찾으면 계속 새로운 게 나타나고, 그리고 읽으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계속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논문들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제목은 굉장히 이렇게 그럴듯하고 뭔가 새로워 보이는데 읽어보면 좀 이제 좀 알겠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목이라든지 뭔가 어떤 새로운 부분은 있지만 좀 그런 어떤 그 선인 것 같다. 이런,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면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충분히 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논문은 계속 읽을 때마다 그 논문을 읽는 실력이라든지 또 논문에 관련된 그런 역량이 늘기 때문에 계속 하면 할수록 느는 거니까 좀 계속 많이 읽어야 된다고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연구의 영역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빈틈을 계속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쭉 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렇게 몇 개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거와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연결하면, 같이 엮으면 뭔가 흥미로운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떤 주제를 좀 찾아서 연구를 하신 경험도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큰 영역에서 계속 세분화하여 들어가서 아무도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던 자신만의 어떤 세부적인 그런 영역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큰 영역을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주제를 찾아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할 이야기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교수님의 논문 특강에서도 들었던 기억이 나서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이 글을 이렇게 쓰질 못해서 자신의 생각을 뭔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글로 남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문제로 여기는 것들은 좀 비슷비슷한 것들이 꽤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던 부분을 어떤 다른 영역에서 뭔가 새롭게 표현을 한 것들을 가끔 발견하시고는 한데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느끼는 것들은 다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머릿속에 휙휙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투박하게라도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조금씩 흔적을 남겨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것들을 아마 만나게 되실 텐데, 그럴 때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영감의 원천은 구글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검색을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몇 가지 이렇게 단어를, 키워드를 잘 조합을 해서 넣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연구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학생들에게 들을 때 가장 좀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운 말이 이거라고 해요. 자료가 없더라. 자료를 못 찾았다. 관련된 연구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뭐 그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라고
하시진 않으시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게 단어의 배합을 키워드의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부담감, 그 허들을 조금만 넘으면 정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 찾고 계속 읽고 그렇게 하면 점점 느는 거니까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보는 것,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하고 이런 것들도 실력이라서 계속 하다 보면 느는 거니까 그렇게 잘 시도해 보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이분께서는 미국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그분의 지도 교수님께서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에 사인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거는 인디펜던트 리서치라고 해서 이제 혼자서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석사라든지 뭐 박사 과정생은 본인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 뭐 연구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누군가에게 검토를 받잖아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혼자서 연구를 뭐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판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에 대한 기획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혼자의 힘으로 쭉 하나의 논점을 가지고 쭉 끌고 나가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 자료를 찾고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제목만 봐도 알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부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해했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해했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사례를 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례를 찾는 거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자기 버전의 어떤 사례를 찾는 거죠. 그렇게 사례를 찾는다는 거는 자신이 이해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냥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는 그런 추상적인 이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내 것으로 해서 자신의 버전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예시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깊이 있는 이해라야 저희 같이 박사 과정생들, 그리고 저희가 학위 이후에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대로 뭔가를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이렇게 드리자면, 교수님께서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동기가 확실한 사람들은 계속 뭘 찾아서 공부하고 뭔가 그런 환경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교수님이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어떤 관심 분야, 그리고 관심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독특함이 있어야 그게 자신에게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되는 것 같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분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동료 교수님들, 뭐 후배들, 선배들 이렇게 쭉 보면 뭔가 자신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계속 공부를 할 사람이라면 그런 약간의 엉뚱함, 뭐 호기심, 뭐 자신만의 내적 동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더라. 그런 게 충만해야 계속 지속할 수 있고 계속 공부할 수 있더라. 뭐 즐겁게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다. 음,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 말씀을 끝으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을 정리해서
하는 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아마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 여기저기서 들었던 내용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또 다시 듣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듣고 다른 사례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또 내 것으로 흡수되는 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언제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누구에게서 듣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에게 남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공부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들어야 그런 것들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의욕을 또 북돋고 또 자기 동기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